어떤 식으로든 접촉이 있었을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조국 대표께서 입장을 내셔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보 라이드를 통해서 알려왔는데요. 해당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강미정 대변인님, 안 그래도 오늘 뉴스가 많긴 한데 기왕에 또 힘든 발걸음 해주셨으니까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당시에 그 사무총장 그분이 이제 뭐 책임을 지고 물러나셨었는데 이제 보니까 다시 그 인재 영입 부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이면은 이제 조국 대표가 위원장. 당연지 위원장이고 사실상 그 실무를 담당하게 실무 되겠죠. 총괄인데 그 선거 국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황현선 사무총장을 다시 또 컴백시켰더라고요. 저도 기사 보고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 이렇게 가는 목적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도 했는데요. 네. 달리 방법이 없어서 선택한 선택지였을 거다라고 이제 근데 판단을 지금 내렸어요. 보면은 최고위에서도 뭐 상당히 반대가 있었다고 하고 네. 뭐 매체에서도 일부 보도가 됐는데 그 조금 전 방송 전에 조국 혁신당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강미정 대변인 나오시는 거 알았나? 그리고 입장을 두 개를 저희한테 좀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는 뭐 반론권에 대해서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열린 토론을 지향하기 때문에 전해드리면 최고위에서 황현선 사무총장의 부위원장 복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없었다. 아, 그럼 최고위원이나 의원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다 같이 최고위에서 네. 라고 입장을 밝혀주셨고 그리고 그러면 누가 천거를 했느냐 이런 리스크를 이제 감수한 분이 누구냐 했더니 조국 대표께서 필요로 하셔서 인선하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혹시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십니까? 기사를 통해서 접한 정보는 반대 입장이 있었음에도 조국 대표가 강행을 했음. 거기까지가 그냥 제가 체크를 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황현선 총장이 제가 9월 4일에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사흘인가 후에 9월 7일쯤 되는 것 같아요.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강미정 씨 성비위 사건이라고 명명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되어 고통받는 당직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싶었고 보호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사퇴의 변을 내놓았습니다. 아, 그 미안하다고 한 게 국민이나 강미정 대변인 등이 아니라 예. 막아주지 못해서 그런 취지였군요. 근데 네. 오늘 그 다른 당원이나 당직자분들한테서 전달받은 그 황현선 지금 부위원장의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본인의 가족들이 본인이 성비위 가해자로 지목된 것으로 알고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왜 사퇴의 기자회견에서 저의 성비위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는지부터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기사를 접한 저희 가족이나 아이들은 그럼 엄마가 성비위의 사건 중심에 놓여서 가해를 한 사람이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니까 그렇게 워딩을 했다고 해명을 하던가요? 그 해명은 하지 않은 못 걸로 알고 들으셨어요? 있습니다. 네, 그 해명도 아울러서 네. 저희 고발뉴스에 전해주시면 좋겠고 기왕에 하나 더 조국혁신당 측에서 알려온 내용입니다. 요 기사인데요. 쿠팡 조용욱 조국혁신당 전 비서실장 부사장으로 영입. 네, 조용우 씨가 이른바 그 비밀 대관 아지트 지난 7월부터인가요? 6월부터 지금 6월부터 운영하고 인가요?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음흠. 그리고 이제 사회공헌위원회인가요? 그게 이제 7월에 공식 출범을 했고 이제 사무실은 이제 6월부터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간판도 없고 하니까 뭐 언제부터 운영을 했는지는 뭐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박대준 이제 물러난 대표가 사실상 거기에 지휘 그리고 실제로 이제 컨트롤 타워는 조용우 전 혁신당 비서실장이 맡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영입이 됐겠어요? 부사장으로? 아무래도 뭐 여권 인사들이랑 커넥션이 많고 뭐 로비 그러니까 지금 이분도 이제 기자 출신이고 그 박대준 대표도 이제 대관 출신이잖아요. LG. 그러니까 지금 있는 쿠팡의 모든 고위급들이 대관을 로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업이지 뭐 실질적인 운영은 뭐 쿠팡 INC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은 여기는 뭐 막는 거에 급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관 회사야 쿠팡은. 그렇죠. 예.
쿠팡 한국법인은 사실상 대관 회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구조 자체가 약간 비상식적이죠. 예, 비상식적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취재를 하고 뭐 이제 내일 모레인가요? 네. 청문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7일. 예. 내일이네요.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네. 지금 다 안 나오고 뭐 대표도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그만두자마자 자기는 뭐 책임이 이제 없다고 안 나오겠다고 전혀 해버렸으니까. 책임질 수 없는 그냥 로봇들만 지금 남겨놓은 상태인데 그쵸. 그걸 네. 가지고 무슨 청문회가 의미가 있을지 회의적인데 워낙 또 법망을 잘 빠져나가고 로비를 잘하니까 사실 국민들만이 허탈한 지경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기도 한데 자 이와 관련해서 이게 뭐 조국혁신당 비서실장 조국 대표의 오른팔을 영입했으면 당연히 조국 혁신당 쪽으로 먼저 줄을 댔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 조영우 비서실장은 그 4.10 총선에서 선거 캠프 상황실에서 저도 같이 활동을 했던 분인데 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부에서의 갈등이라는 소리도 들려오고요. 본인의 선택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당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오랜 시간, 그러니까 몇 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나서 쿠팡의 임원으로 갔다는 기사를 언뜻 본 게 저도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안타까운 부분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더 큰 당 중에 하나는 또 국민의힘이 있는데 대관을 목적으로 누군가를 끌어갔다면 국힘 쪽 인사에 대한 이름은 왜 밝혀지지 않는가? 그 부분도 한번 균형 맞춰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대통령이 로비스트법의 입법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좀 재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접촉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다 불법으로 네. 처리받지 않습니까? 그 대신 합법적인 로비는 보장이 되지만 근데 우리는 합법 영역이 없기 때문에 모든 로비가 사실은 미국의 관점으로 보면 다 불법적인 것인데 밝혀야 한다. 여기 보시면은 조국혁신당의 당대표 비서실장, 당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또 조국 보좌관 출신이란 말이죠.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접촉이 있었을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조국 대표께서 입장을 내셔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입장을 주셨습니다. 공보 라이드를 통해서 알려왔는데요. 해당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보내주신 대로 바로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조국 대표는 최근 언론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 조 전 정무실장으로부터 출소 이후 안부 전화를 받은 사실 외에 쿠팡과 관련해 어떠한 접촉도 한 사실이 없으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과거 인연을 이유로 쿠팡과 관련한 부당한 접촉 시도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그 사실을 공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뭐 뒤늦게라도 이렇게 공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부 전화를 하긴 했네요. 그러니까 연락이 끊이질 않고 지금까지 되고 있다는 점은 일단 팩트로 확인이 됐네요. 네. 자, 일단은 이게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 이렇게 나온 것이고 사실 쿠팡 관련해서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제 수사가 이어져야 될 텐데 수사 가능성이 있나요? 보시기에? 지금 계속 뭐 꼭 수사뿐만 아니라 이제 뭐 금융감독원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든 해보라라고 이제 대통령이 계속 지시를 하고 있고 그렇죠. 국무총리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조사는 들어갈 텐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징계를 했을 때 징벌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 뽑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아직. 기왕에 그 상설특검에서 할 때 요거까지 좀 같이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뒤늦게나마 좀 제기가 됩니다. 법적인 것도 법적인 거지만 결국 이제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 기업이기도 해요. 실제 이제 배송 기사분들 맞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몇 번을 말씀드렸었지만 윤리 경영, 그 비즈니스 에틱스의 시대입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기업들이 전부 지속 가능 경영 이런 것들 각종 윤리 경영에 대한 프로그램들 이런 걸 많이 돌리잖아요. 그렇게 한번 부도덕하게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걸 미연에 못 막았다. 그 뒤가 더 중요하겠죠. 그 뒤에 대처 방법이 대국민들에게 하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부도덕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한 번 상실되면 이런 플랫폼 기업이 쌓아 올리기 어려웠겠지만 하루아침에 그 플랫폼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결국 정치인들 선거 국민들 바라보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객이잖아요. 모든 국민이 하루아침에 이 플랫폼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쿠팡이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상장돼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장사를 하는 회사가 근데 아니잖아요. 사실 좋은 말씀이긴 한데 사실 탈팡? 탈팡. 네, 탈팡. 이거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워낙 우리가 생활 속으로 그냥 이게 네. 인이백이어가지고 쿠팡 없이 내가 애인 없인 살아도 쿠팡 없이 못 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정도로 라이프 스타일이 쿠팡의 새벽 배송에 사실 맞춰져 있는 가구들이 많고 그러니까요. 또 그 기업의 플랫폼 운영이 잘못되어 있지만 기사님들은 또 개인 사업자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도 삶들이 있고 그래서 예. 사실 저도 한 30년 전에 런던에서 그 Corporate Ethical Resource Management라고 하는 기업 그 윤리 경영이라는 걸 30년 전에 저도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공통점이 뭐냐면 그냥 뭐 쿠팡 이렇게 지나가면 절대 쟤네 윤리 경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데미지가 있어야 존슨앤존슨이나 두산이나 다 이 기업 윤리가 거의 망할 직전에 그냥 알았어 우리 살려줘 기업 윤리학교 이렇게 해서 타이해서 했지 자의로한 경우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이번 계제에 정말 망하지 않을 정도까지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좀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된다. 근데 요거 기왕에 강미정 대변인님 나오셨으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니 조국 장관 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참 인격도 훌륭한 분입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근데 좀 안쓰러워요. 이런 걸 왜 자꾸 올리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음식 사진 많이 올리시는데 요새는 이런 걸 올리세요. 조국 내가 계속 주장해온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과 정확히 같다. 대통령이 중산층 역세권 30평 좀 살만한 임대주택 지어라라고 지시를 했어. 근데 내가 옛날부터 주장해온 거잖아. 이게 좀 너무 유아적이잖아. 내가 계속 주장해온 거를 똑같이 했네. 제가 왜 이렇게 하지 그냥? 조국 대표의 다른 방식으로 아니 같은 내용이라도 좀 다른 방식으로 포스팅하면 더 좀 잘 수용성이 클 텐데. 그 조국 대표의 페이스북 내용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것조차 사실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다른 당내에서 누가 얘기를 안 해요? 곳에서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갈라치기 한다고? 예 그래서 이게 갈라치기가 드릴 조언도 못해? 말씀만 드리자면 네. 지금 혁신당 내에 조국 대표 옆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무적 판단을 함께 논의하고 나눌 분들이 없나? 그래서 라는 생각 황현선 들고요. 부위원장을 다시 컴백시켰군요. 그리고 이게 그럼 좀 팩트를 나아져야 될 텐데 이상하네. 민주당 혹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제 파묘를 해서 이제 반론처럼 올려놓은 어떤 소셜 커뮤니케이션의 내용들을 보면 이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안건을 성남시장 시절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현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놨다라는 그럼요. 걸 올려놨고 네. 또 시민단체 혹은 다른 연구소에서도 관련된 내용은 정말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얘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이랑 같다라고 하고 싶으면 이제 대통령께서 이런 걸 해주셨네요. 환영합니다. 저 역시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뭐 반갑습니다라고 한다든가 이걸 누가 관리하는지 난 너무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아마 지난주에 나왔던 페북 내용인 것 같은데 내란 전담은 2심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동일하다. 어쩌라고 라는 그러니까. 것도 올려놨는데 같으니까. 그 부분도 사실 정무수석 혹은 또 홍보수석이 나와서 반론처럼 제기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판판이 깨질 만한 주장, 깨질 만한 정책 홍보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냥 하시던 대로 누구 만났다. 건설적인 얘기를 했다. 나 누구 음식점 갔더니 맛있더라. 그거를 그냥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가시는 분 차라리 낫지 않을까. 왜냐면 된장찌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시 끌어올려서 하기에는 이제 맛집 사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도 계속 올리세요. 요즘에 좀 애정이 좀 떨어지셨나 보구나.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이거 보고회가 계속 되고 있는지 오늘 뭐 동시 접속자도 상당히 떨어져 있네요. 뭐 행복합니다. 그래도 저희 뭐 재방송으로 많이 보시니까.